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 뭐 좋게 그죠? 약간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 2%대에서 급등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이 영향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 국내 주가 약간의 선반영. 일단 뭐 오늘 뭐 미증시 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좋을 듯 하고 그죠? 미선물 3대 지수 뭐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61%, 그리고 S&P 500 0.7, 그리고 나스닥 1%대 해서 장 마감 이후로 계속 내 상승폭을 조금씩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증시 오늘도 일단 좋게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일단 9월에도 코스피 하락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지금 증시를 이끌 주도주 태조 이방원 쪽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코스피 예상 밴드 기존의 2650에서 2550으로 일단 낮춰 잡았습니다. 현대차증권 가격이 덜 오른 조선, 방산, 원전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태양광 쪽이 조금 또 많이 올라왔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조금 올라왔고 해서 그나마 덜 오른 조선, 방산, 원전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내 9월 코스피 예상 밴드에서 현대차 2330, 제일 낮은 밴드가 2330이고요. 가장 높은 쪽이 교보증권 2600, 그리고 신한 2600 부분입니다. 그래서 2330에서 2350, 그리고 2550에서 한 2600 사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대한 부분. 일단 9월 달 초기 시작은 또 정강 후약 정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매도의 칼 뽑은 금감원 해서 이번엔 다를까라고 합니다. 좀 이번에는 그죠? 저 공매도 이슈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도 쪽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좀 개인 주주들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금감원 지금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담팀 2주에 업무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3개 부서 동시다발 검사 진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대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앞서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공매도 전담팀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모건 스탠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관련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 메릴린치, 모건스탠이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다 그죠 골드만삭스, JP모건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국내 정권사 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2달 만에 반에서 팀으로 성격이 되었고요. 불법에는 국내외 막론하고 칼을 휘두르겠다. 시장에서는 검찰 출신 원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또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업계에서도 놀랄 만큼 확실히 진도가 빨라진 건 맞다. 또 다른 관계자, 금감원이 조사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불법에 대한 음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죠 셀트리온 제약적으로 메릴린치, 물론 순매수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는 부분인데 9천주 정도 메릴린치가 좀 안 보이더니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아무튼 메릴린치가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포지션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 부분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강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1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공매도 그 과열 종목 지정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되고 금지 기간도 길어지는 부분이죠. 하락장에 대해 공매도로 투자들이 몸살을 앓자 금융당국과 거래소,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 형상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지 기간 쪽에 대한 부분도 더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소 측은 IT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셀트리온, 램시마, 트룩시마 이끌어서 효과 매출에서 2020년 예상 매출 2조 3천억대 정주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부분 정권사들의 컨센서스가 2조 3천억대, 작년 매출이 1조 9천억대 부분이었죠. 그럼 많이 성장하는 부분인데
매출액 많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뭐 약간 보합 정도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상승하는 쪽 부분인데 목표가는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PER 낮추면서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셀트리온의 PER이 48인가요?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60, 80, 90까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2021년 상으로 PER 자체가 4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정권사들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PER 자체가 계속 낮춰지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 트룩시마 효과로 올해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램시마 유럽에서 피하 정맥주사 제형을 비롯 신약으로 구분된 피하 주사 제형 두 종 모두 치료에 활용하는, 유럽에서는 신약이 아니고 바이오베터죠. 이른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가동 중이다. 램시마 IV는 미국에서 상승세를 탔다. 점유율 31%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죠. 네, 트룩시마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30일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셀트리온 연간 실적 컨센서스 매출액 2조 3,126억, 영업이익 7,700억대.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21%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규모다. 작년 매출 1조 9천억대, 영업이익 7,500억대 부분이었죠.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한 이유,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5.8%로 일단 네 가지 이슈 부분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었죠. 허비평 레키로나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의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뭐 공급 단가 인하, 아무튼 그게 조금 가장 큰 이유 부분이었고요. 올해 매출의 컨센서스 2조 3천억대, 최고값이 2조 4천억대, 2조 4,171억이고요. 영업이익은 8,200억대 부분입니다. 최저값이 2조 1,400억에 영업이익 6,850억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일단 영업이익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8,200억대, 8천억대만 나와준다고 하면 그죠. 네, 그나마 또 목표가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실적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램시마, 트룩시마가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된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램시마 등 인플렉시마 IV 처방 후 SC로 약을 스위칭 처방을 늘리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SC는 IV에 비해 투약이 간편하고 스스로 주사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 측면이고, 그죠? 회사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IV 대비해서 두세 배 높은 가격, 특허도 37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2020년 2월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 램시마 SC를 순차 출시하고 있다. 같은 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 5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소아 적응증을 제외한 승인 환자를 국한하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적응증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글로벌 매출 대략 한 9조 원대 나오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IQVIA 데이터 기준 램시마 IV와 램시마 SC 독일 시장 점유율 지난해 30일에서 1분기 42%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뭐 비중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그죠? 램시마 IV가 22%대, 램시마 SC가 20%대 부분이고요. 경쟁 인플렉시맙 제품을 처방받던 환자가 램시마로 약물을 교체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 2020년 18%에서 올해 1분기 5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같은 기간 38%에서 58% 마찬가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램시마 IV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기록했다. 31%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 제고 기관 심포니 헬스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통해 판매 중인 램시마 IV 2분기 기준상으로 30.8%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6%포인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룩시마도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26.5% 부분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 점유율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트룩시마 조금 그죠?
유럽에서는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접 판매 전환에 따라 기존 파트너사 재고 소진, 신규 주문이 없어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직판 체제 전환이 마무리된 만큼 유럽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룩시마 그죠? 지금 현재 한 27%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40% 초반대까지 나왔던 부분이었죠. 충분히 이제 직판 체제 마무리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충분히 30%대까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럼 또 실적이 또 견인되는 부분이고 그죠? 과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0년인가요? 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을 때 19년인가 20년인가 네, 트룩시마가 또 한 몫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충분히 또 직판 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죠? 지금 현재 가격 인하했던 부분 말 그대로 그게 또 직판 체제가 전환이 거의 뭐 확실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유통사에 주는 수수료가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거의 영업이익률 뭐 근처까지 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신제품 출시 준비도 순항 중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이후 가격이 꾸준히 낮아지므로 새 제품을 시장에 꾸준히 선보일 필요가 있다. 신제품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를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로 판매하기 위해 상호 교환성 3상 시험 계획서를 규제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고농도 부분이랑 상호 교환성 두 가지 전략으로 가져가는 부분이죠. 유플라이마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을 확보하고 유럽 주요 국가에서 판매를 개시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일단 유플라이마는 일단 저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못하고요. 올해 3월에는 국내에도 본격적인 판매 절차에 돌입했다. 추가로 미국에서도 내년 7월 1일부터 판매에 돌입할 수 있도록 개발사인 에브비와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연내 FDA 판매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 매출이 그죠? 전체 매출액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죠. 대략 20조, 21조 시장이죠. 베그젤마, 네, 유럽에서 정식 승인 판매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었고 미국 쪽은 올해 3분기 정도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체 의약품 개발 생산과 생산 노하우에 기반을 둔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베그젤마를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베그젤마 허가 획득에 앞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와도 글로벌 특허 합의를 완료했고 네, 유럽에서는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부분이죠. 신한금융투자 하반기 이후 램시마 IV, SC, 트룩시마가 실적 성장을 끌어갈 것이라며 주력 품목들이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장기 잠재력도 충분하다. 여하튼 그죠? 뭐 최근에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과도한 매도 부분이다. 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베그젤마를 비롯해서 그죠? 램시마 SC, 네, 유플라이마 부분이 또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고 그에 더불어 직판, 네, 이것도 또 크게 또 한 몫을 할 겁니다. 네. 여하튼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공시가 나온 이후 모멘텀이 사라질 때 두 번째 부분 최소한 2024년, 2025년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